예, 이제 역경에서 대유자는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무고해라고 합니다. 무고해라는 건 뭐 간척무고라는 뒷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을 가려 사겨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귀지 말라는 거죠. 가려 사귀는데 그 가려서 내게 모든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람을 사귀라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객지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제법 역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강의도 나가고 많은 건 아니지만 책도 베스트셀러를 내고 해서 냈다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을 완전히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주역 강의라는 책을 쓰고 또 다시 풀어 새로 읽는 주역을 써서 그게 인기를 얻어서 많은 장소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대학에 가서 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원도 가고 전국 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저보고 대학 강의를 하면 그 밑에 듣는 사람들이 교수님이라 했어요. 뭐 난 교수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하느냐 하면 선생님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 그게 바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교수를 받지 않는 한마디로 시간 강사들도 다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많은 돈은 아니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조금 쓸 수 있는 정도, 내가 좀 안정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부산을 내려와서 내가 그 간혹 강의도 나가고 또 사람 상담도 하고 또 기업체도 가고 이런 바쁜 와중에 중마고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내 국민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알던 친구를 찾았습니다. 찾아 만나서 참 반가웠죠.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형편이 좀 나으니까 밥도 사주고 또 차도 사주고 뭐 하여간 한 90% 이상은 내가 돈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쟤는 국민학교 시절에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좀 얼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톡하게 애들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키만 엄청 컸지 작은 애들한테 얻어맞고 다니고 이랬어. 그러고 그 애들 시키는 대로 가방도 짊어지고 가고 하여간 그러고 집안 그 당시 1960년, 195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는 그 부모가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난 뭐 찾아가기커녕 한 달에 주는 월사금을 못 줘가지고 월사금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누런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주면 거기다 교무과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그게 안 주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만 가면 공부 안 시키고 월사금 가지고 오라고 집으로 쫓아보내요. 그러면 그 월사금 가지고 집에 와봤자 돈이 없으니까 집에 오지도 못하고 학교 가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학교 들어가서 방과후가 되면 그냥 가방을 메고 오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없고 어리석고 그 한마디로 그런 죄였거든요. 그런 애를 우리 중마고우들이 그 당시 친구들이 그 환상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옛날에 내 쫄병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저는 그동안 물론 힘들게 살고 했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개발을 해서 주역을 공부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나가고 해서 내 스스로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일각견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신을 했는데 그건 그 친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옛날처럼 넌 우리를 만나면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는 식으로 대하더라고. 난 생각이 중마고우를 만나면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면 그 순수함, 거짓없는 그 경계, 같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을 즐기면서 같이 동주에 갈 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걔들 가만히 하나씩 조사를 해보면 겨우 중학교 나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한 1년 평생을 그 공장에 철공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장에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것마저도 나이가 드니까 퇴직해 나와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60, 70 되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면 날마다 모여서 뭐 카드를 가지고 훌라를 한다든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근처에 낚시를 간다든지 하면서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마누라한테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받아가 나와서 담배 한 갑 사고, 우리한테 밥 사줄 게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때로는 시장 바닥에 가서 점심 한 그릇을 먹고 우리하고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즉 인문학적인 그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거 참 잘난 척 하네. 뭐 언제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어려운 소리를 하나, 이런 이야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하든지 같이 훌라를 하면서 좀 따면 그거 갱핀내라고 읽으면 그만이고, 그럼 뭐 내가 딸 리도 없죠. 노상 읽는 거죠. 잘 할 줄도 모르니까. 그러나 어울리기 위해서 같이 합류한 것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기분 나쁘고 사주고 욕 듣고 이래요. 무려 그 애들의 결혼식에는 내가 다 찾아가서 제일 낮게 부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친구니까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막내딸을 결혼식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첩을 돌렸어요. 우리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식장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 집에 식장에 손님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사회에서 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무려 그때는 우리 막내딸 결혼할 때 코미디언인가 개그맨이 와서 사회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괜찮게 했는데도 그 중마고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사귄 친구가 정말 참된 친구를 한 건 정말 허구였구나.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대구에 사는, 한마디로 수필가이고 일생을 교육 사업을 했고 대기업의 상무로 나와 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사회에서 만났죠.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한 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10년 이상 사귄 사람처럼 가까운 사이가 돼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사상을 향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 친구 앞에 요번에 내가 내 책이 30세를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런 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진심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축하해 주는 그런 친구.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친구한테 요번에 내가 돈을 좀 벌었어, 요번에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하고 자랑을 하면 그 친구가 진심으로 그 자랑을 축하해 주고 칭송해 주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 와서 네 자랑하러 내 만났나 하는 식의 이야기가 통한다면 그건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를 봤어요. 무슨 노친네들 모이는 모임에 아들 자랑하면 벌금 10만 원, 남편 자랑하면 벌금 5만 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아들 자랑을 하면 그 옆에 듣는 사람이 그래, 그 아들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것도 하고 이러면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자랑하면 벌금 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사실은 정말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격에 맞는 친구를 사귀십시오.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사고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주 옛날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당시는 오줌을 가릴 줄 몰라가 오줌을 질질 싸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변해서 엄청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마치 그 친구를 오줌 싸개 친구라고 지금 놀려대면 되겠습니까? 인간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그 변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많은 독서를 하고 강연도 많이 듣고 또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모든 지식을 향유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사람은 자기의 격에 맞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살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